인간은 모두 다 남을 갖다 속이면서 살아요. 믿음이 깨지게 되면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한번 그땐 전문가를 찾아가 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심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겁이 많으면요,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싫어서 저러는 건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직접 그 사람한테 너나 싫어서 이러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건 하지 않더라도요, 얘기가 돌고 돌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지를 갖다 싫어한다 그래? 하면 결국 나를 의심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항상 상대방의 의도를 갖다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태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 처음엔 나를 의심하지도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도 서로 의심하고 서로 싫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웃지 못할 비극이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심해지면서 서로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 층간소음입니다. 처음에 윗집에서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밤에 물건을 운동기구로 옮기느라고 덜커덕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한번 가서 따진 거예요. 밤에 그러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데시벨에서 덜커덕이 들리는데요,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따졌다고 이게 더 크게 더 오래 그렇게 하네? 그러다가 어느 날 참을 수 없어서 골프채로 천장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덜커덕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두들겼다고 이것도 보복을 하나? 내가 그 집에 가서 따지기 전까지는 그냥 피해를 입은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따지고 난 후부터는 피해의식이 작동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덜커덕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서요, 상대방이 일부러 그런다고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나의 의심은 점점 심해져 가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인테리어 공사하게 되면은 윗집 아랫집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사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한 달 전에 딴 집 공사했을 때보다 좀 시끄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공사하는 건설 노동자분이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더 드릴을 많이 사용하는 걸 거야, 더 소음을 많이 내는 걸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그때는 나는 피해가 받는 거는 똑같지만 나는 의심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은 발동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피해의식이 발동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하게 되는 모든 중립적이고 사소한 것들이 다 증거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강하게 될수록 의심이 강해지고요, 의심이 강해질수록 피해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자꾸 눈에 띄고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배가 아팠어요, 어떤 분이. 그런데 그분이 틀림없이 자기 뱃속에 이상한 혹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초음파에서도 정상이고 CT에서도 정상이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유명한 외과 의사들을 갖다 찾아다니면서 얘기했대요. 선생님, 절 수술해 주세요. 그럼 모든 유명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수술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이유가 없는데 계속 아파요. 그럼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내가 이게 아픈 것 때문에요, 그동안 검사하느라고 돈 엄청 썼어요. 내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일을 못해서 생긴 손해가 엄청나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다 내 착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의심이 가는 이유는 결국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현상이 전부 없어지게 되면은 나는 의심할 이유가 없지요.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생각을 받아들이자니 너무 괴롭고 생각을 바꾸자니 이미 너무 멀리 나갔으면은요, 계속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갖다 계속 만들어내면서 나의 의심을 갖다 이어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욕심이 가할수록 의심이 많아지는데요, 어떤 분들이
동업을 했어요. 그런데 동업자 중에 한 명은요, 250만 받으면 돼 생각했어요. 동업자 중에 한 명은 적어도 750은 생겨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번 500씩 이익이 나요. 기대치가 250인 동업자는요, 상대방을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열심히 잘하고 있거니 생각해요. 기대치가 750인 동업자는요, 자기 기대치보다 250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상대편 동업자를 의심해요. 나는 내 역할을 다 하는데 쟤는 제 역할 다 하고 있지 않아. 저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의심이 많고요. 동업을 깨게 되지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좀 프레셔를 가하는 게 욕심이에요. 결국 안 되는 일에 욕심을 내거든요. 안 되는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많을수록 의심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모두 다 남을 갖다 속이면서 살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항상 생각하지요. 제가 나를 속일지도 몰라. 내가 그러니까 남도 다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남이 나를 속이잖아요. 그럼 너 맨날 나를 속였지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맨날 남을 속이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의심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가 비슷하게 착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을 잘 믿나를 갖다 심리검사를 보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순진성이라 그래요. MMPI라는 검사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순진성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순진성 파트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뢰해요. 다른 사람을 믿어요. 그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나 스스로 나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착해, 다 정직해라고 믿으면서 살아오다가 그 믿음이 깨지게 되면은 나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 자신이 남을 잘 믿고 거짓말을 얘기하고 이 세상은 그런 정직한 세상이어야만 되고 정직함이 더 많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남을 의심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맞습니다. ADHD인 분들은요, 의심을 갖다 해야 될 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ADHD인 분들은 좀 부주의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회계장부를 이렇게 보잖아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이상하게 돈이 빼지면 알아채거든요. 이거는 뭐지? 근데 ADHD 분들은 꼼꼼하게 보지 않으니까 놓쳐요. 남들이 좀 얘기하다가 보면은 때때로 멍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게 돼요. 그리고 ADHD 분들은요, 골치 아픈 거를 조금 싫어하세요. 내가 의심이 가서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벌컥 화를 내거나 그 사람과 나이가 사이가 벌어질 것 같은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에이, 그냥 하고만 넘어가게 되세요. 그런데 ADHD면서 굉장히 못되고 공격적인 분들은 좀 다르지요. 그분들은 한번 속았다고 생각하면은 엄청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번 들켰을 때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덜덜덜덜 떨기도 하지요. 그런데 ADHD이지만 별로 화내지 않고 소심하고 착하신 분들은 때때로 의심해야 될 때 의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세요. 그럴 때 내가 의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의심할 수밖에 없게끔 프로그램을 갖다 이용하세요. 왜냐하면 요새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AI 비서를 갖다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세요. 시스템을 통하게 하면요, 착한 ADHD 분들 더 이상 속지 않아요. 강박증인 분들은요, 보통 4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유형은 손을 많이 씻고 깨끗한 거를 갖다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지요. 이분들도 사실 의심살 때가 있어요.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 누가 음식 덜어주거나 할 때요,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침이나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 먹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생각해요. 내가 뭐 나쁜 거 넣었을까봐? 그런 거지요. 그래서 강박증인데 밖에서 음식을 나눠 먹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음식을 보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릇을 보면서 누가 덜어주잖아요. 죄송해요. 이 그릇에 뭐가 묻어 있었는데 제가 못 봤어요 하고 그릇을 탓하잖아요. 그러면은 너 내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의심을 갖다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 말고도 의심으로 오해받게 되는 경우는 확인 강박 때문에 그래요. 확인 강박이 있는 분들은요, 상대방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확인이 상대방한테는 의심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박증인 분들이 때때로 의심하는 거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마음이 아파요. 살다가 보면은요, 참 이상해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랑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넌 나랑 다르구나 해야 되잖아요. 너 참 이상하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거기에만 맞아야지만 괜찮은 거예요. 나한테 익숙한 거는 올바른 거고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는 그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이유를 설명을 해도요, 오히려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댄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네가 그러지? 라고 의심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날 기분 나쁘게 하려고 네가 이랬단 내 생각이 맞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서 남을 계속 의심하게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보통 흑마술에 걸리는 영화들 보잖아요. 흑마술이 걸리는 영화에는 커다란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 흑마술을 믿기 전까지는요, 그 흑마술에 안 걸려요. 그거를 믿는 순간 거기에 걸리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나를 뒷담화를 까지 않을까 의심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뒷담화를 깐다 한들 나에 대해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평판이 되게 나빠요. 그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녀도요, 아무도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닐 때마다요, 난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 주위에서 다 와서 얘기해줘요. 걔 진짜 이상한 얘기 하더라. 내가 그 사람이 뒤에서 나를 욕을 하는지 내가 의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뒤에서 내가 의심 가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충실하게 나를 위해서 잘 행동한다고 가정하잖아요.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런 거지요. 때때로 내가 뭐에 대해서 의심이 갈 때는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건요, 없었다고 생각하고 일단 사세요. 그것도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제가 알아요. 보통 정신과에 가거나 심리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는 자꾸 누구를 의심해서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의심하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끔 상담을 하다가요, 의심해야 되는 걸 의심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현재 의심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가지지도 않는 죄책감을 가지시는 건요, 우울증에 걸려서 그러세요. 우울증을 고치고요, 제대로 의심하고 증거를 잡으세요. 라고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저 가끔 이렇게 상담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놔두고 바람을 피우다 걸렸어요. 그런데 자꾸 나한테 알리지 않고 다른 이성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만난 거야. 의심하지 마. 네가 자꾸 이렇게 의심하니까 나는 너한테 얘기 안 하고 걔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의심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걔 만날 때 너한테 얘기해 줄게.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의심하지 마, 나를 믿으라고 하려고 하면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게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디에 가는지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돈도 투명하게 쓰고,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싶어도 피울 수 없다는 거를 갖다 내가 알게 되잖아요. 난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의심해야 될 때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의심 안 해야 되는데 의심하는 것보다요, 더 큰 손해를 가져와요.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의심의 적중률은 꽤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해야 될 때 의심하십시오. 의심해야 될 때 의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이 모두 다 내 의심이 지나치다고 하잖아요. 한번 그땐 전문가를 찾아가 보세요.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더 좋은 방송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최명기였습니다.